여러분의 고민을 함께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혼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 상담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준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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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오늘 사연을 먼저 또 소개해드리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라고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연 듣겠습니다. 제 딸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도 제법 좋았고 무엇보다 인성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듣는 아이였습니다. 페이지 줍는 할머니를 보면 안 된 마음에 가서 수레를 밀어드리고 또 주변에 어려운 친구들을 보면 떡볶이도 사주고 학교 선생님께 상담을 가면 아이가 참 착하고 인성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잘 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더니 성적이 하향 곡선을 긋더군요. 하지만 저는 성적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도 친구랑 스마트폰으로 SNS 채팅을 많이 하길래 딸아이가 화장실에 잠시 갔을 때 식탁에 놓여있는 휴대폰을 잠시 봤습니다. 그 대화 내용들을 본 순간 저는 정말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도를 넘는 남녀 얘기에 요즘 담배를 너무 피워서 목이 아프다. 중간중간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은 기본으로 나와 있고요. 우리 부부는 딸아이가 그렇게 담배를 피우는지도 몰랐고 이렇게 욕을 달고 사는 아이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내용이 팩트가 아니고 요즘 아이들끼리 그냥 하는 잡담 정도인지 아니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사는지 너무 혼란스럽네요. 제가 요즘 딸아이의 눈을 못 쳐다봅니다. 이 얘기는 창피해서 어디다가 얘기할 곳도 없고요.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다그치자니 자기 휴대폰 메시지를 봤냐고 따지고 들면은 요즘 가뜩이나 예민한데 사이가 틀어지기만 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담배가 이 나이 때 얼마나 안 좋은지 말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외동딸이라 금지옥엽으로 키웠는데 너무 충격이 큽니다. 걱정이 너무 크실 것 같아요. 딸아이의 휴대폰 대화를 몰래 엿봤는데 그 안에 오간 대화들을 보시고 너무 지금 충격이 크셨는데요. 자, 이 사연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곽지연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저는 요즘 애들이 다 이렇다고 생각해요. 이 사연을 봤을 때는 아빠가 너무 아이들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됐을 정도면 애들이 분명히 자라면서 보였을 텐데 전혀 생각 못하고 인성 좋고 착하다고만 생각한 초등학교 때 그 모습을 그냥 쭉 본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계속 변하는데 변한 모습을 중간에 못 보신 거죠. 엄마가 아이를 다 아는 게 아니네요. 남일 같지가 않네요, 진짜. 전문가랑 아빠랑 부모님이랑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 방안을 들은 다음에 저는 애랑 여행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른 환경에서 좀 열린 마음으로 아이한테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틀어질까봐 어렵더라도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세대는 그런 게 터붓이 되는 세대를 자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강한 거고 20대, 10대들은 이런 게 그냥 자유로우니까 말을 하는 건데 굳이 서로를 이해시키려고 자기의 주장을 하면은 그건 또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사춘기가 너무 늦게 온 것 같아. 우선은 사춘기가 보통 중학교 때 끝나는데 지금 고등학교 때 온 거잖아요. 친구를 잘못 만난 거고. 기본적으로 인성이 좋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뭐가 옳고 그른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이의 행동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서 약간씩 좀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딱 대화를 하기에도 되게 위험할 것 같아. 충격이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딸아이를 키우는데 딸하고 지내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많이 노력하지만 이런 사연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딸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 보내면 가정교육에도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대화도 많이 하고 고민이 뭔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았으면 고민을 좀 떨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모두 다 이 심각한 문제임에는 함께 공감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충격이 컸겠죠. 남 얘기는 참 쉽게 하는데 이게 정작 내 딸아이 문제로 오게 되면 충격이란 말이 전 실감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몰랐다. 야. 아까 그 얘기도 참 가슴에 와닿았고. 네, 그렇습니다. 아유, 저는 지금 이제 딸이 중2인데 카톡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대화를 나누는 안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을 뭐라 그럴까요? 내가 알고 있는 아이지만 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도 보지 않지만 제가 보면은 왠지 무서워요, 보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안 봐요. 네. 네.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이제 한 남성이 네. 좀 너무 지나친 우려 이런 이야기 조금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춘기가 좀 너무 늦게 왔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인성이 좋다와 담배 내지는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너무 일치된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인성과 지금 네. 담배나 이성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네. 이게 꼭 인성이 좋다, 이꼬르 이제 같은 개념으로 담배 이렇게 친구들하고 항상 바른 생활 어린이를 할 것이다. 예, 바른 생활 학생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틀 같은 게 있는 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담배 피는지 전혀 몰랐던 아이가 담배 너무 피워서 난 목이 아파 죽겠어요, 요즘에. 라고 지금 여기에 대화 속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셨다면 조금은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즘 흡연이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좀 올라가고. 정말요? 요즘은 초등학생도 피웁니다. 정말로요? 예. 그걸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담배를 피웠을 때는 조짐이나 징후가 있거든요. 유심히 보면. 네. 왠지 양치질을 한다든지. 네.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당황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는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착실했다는 그 틀에 갇혀 있어서 모든 걸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예. 네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워낙 외부 자극 유혹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남자인 아버지가 이제는 고2가 된 딸아이의 그죠? 여학생들의 그 생활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 얘기가 좀 안 나와서 일단 아내하고 좀 먼저 대화를 좀 조율해 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이 사연 이렇게 들으면서 네네. 엄마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아빠가 예를 들면 아빠는 이제 담배를 태우신 세대였고 지금 이제 금연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통이 크게 또 받아들이는 입장도 있어요. 엄마들은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 애가 이럴 수가 있어. 예. 막 흥분해가지고. 그렇죠. 네. 흥분도 하시지만은 그냥 크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넘기려고 하는 그런 남자분들이 있죠. 아빠들이. 그렇죠. 오히려 이제 남성분들이 사회생활도 하셨고 사회에 돌아가는 흉악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받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시기니까 조금 기다려봐 이런다든지 그렇게 하고 엄마들은 사실은 더 안달복달 쇼크를 먹죠. 쇼크를 굉장히 아니 어떻게 내 딸이 이럴 수가 있지? 상상조차도 이제 못하는 할 수가 없었다.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연의 주인공이 지금 아빠란 말이에요. 네네. 아버지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담배 내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인성이 좋으면 꼭 이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거 말고 만약에 이게 현실로 이제 다가왔으면 이 아버지는 담배를 과거에 태우셨든지 아니면 지금도 태우시고 계신지 아니면 금연했는지 모르지만 목이 아프다라는 딸 얘기가 문자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면 이제 건강과 관련되는 거로 은근슬쩍 좀 그 부분을 좀 더 접근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담배를 태워보신 입장에서. 문자 봤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야죠.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죠. 예. 예.
다음부터는 보면 안 되겠지만 네. 봤다는 사실을 얘기 안 하고 둘러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꼬이는 거고요. 금방 눈치 또 채. 바로 그 사실을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죠. 아. 네. 사과하셔야죠. 차라리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예. 하고 하지만 이렇게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근데 이제 사과는 슬쩍 하고 그리고 정말 아빠가 하고 싶은 담배 얘기, 남자하고 자는 얘기를 가까이 해버리면 더 강하게 해버리면 딸아이는 그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겠죠. 더 강력하게 거부하고 반발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그 사실부터 먼저 얘기하고 네 몰래 네. 핸드폰 그걸 봤다는 그 사실은 정말 미안하다. 그거부터 충분히 사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담배 얘기를 꺼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담배가 무조건 나쁘다거나 있을 수도 없는 얘기 그죠? 이렇게 흥분하시면 안 되고 왜 담배를 피우게 됐는지 그 동기나 그 이유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서 그 딸을 이해하는 쪽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늘 그랬지만 부모님들은 내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라는 걸로 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것 그리고 같아요. 또 하나 있어요. 네. 친구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아니. 그러면 그 친구는 참 오래된 레파토리입니다, 이거. 네네. 예. 내 아이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 잘못 만나서 네. 뭐 내 아이는 정말 그 머리가 좋은데 조금 노력을 안 해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죠. 듣던 얘기네요. 네. 예. 근데 그 부모 입장에서 사실 일순간에 충격을 받을 만하다라고 저도 느끼고 네네네. 저는 또 조금 다른 개념의 아들이 야동 내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받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건데 어찌 보면. 그리고 그런 네. 주변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그렇죠.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다가 어느 날 그런 흔적을 발견을 하고는 와. 뭔가 막 이제 깜짝 놀라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추스리고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거를 너무 왕창 크게 막 받아들여서 아이가 정말 나쁜 길로 막 빠졌고 뭐 나쁜 사람 지금 좋은 인성이라고 자꾸 이러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나쁜 인성 뭐 이렇게 이분화돼서 생각하는 것만 좀 아주 단언하시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은 좀 안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엄마보다 아빠가 조금 관대한 경향은 있는데요. 네. 그 문제가 딸아이의 문제였을 때는 아빠가 예민해질 훨씬 수 더 있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오히려 것 같아요. 덜 이성적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냉정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담배 문제, 욕 문제 네. 몇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네. 욕 같은 거는 이미 청소년들이 그냥 문화가 돼버렸어요. 언어가.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금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네. 최소한 장소와 상대에 따라서 부모 앞에서 어른 앞에서 그런 욕을 이제 안 쓰는 정도로만 어느 정도 통제를 하셔야지 그 자체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요. 담배도 이제 이미 피워버려서 목이 아픈 정도인데 당장 끊기 힘들걸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조건 잘못했다고 몰아붙이기보다 그게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어떻게 하면 끊는데 도움을 부모가 줄 수 있는지 네. 부모 밑에서 아직은 잘하고 부모가 재워주고 공부시키는 그 분위기 하에서는 부모 말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틀어지는 것을 겁을 내서 네. 말로 붙이는 것조차 겁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외면하는 분들도. 그럼요. 예. 당당하셔야죠. 네가 몰래 핸드폰 받은 거는 내가 잘못이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선을 그어주시고 조금 이제 청취자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전 자녀들한테도 성생활이 있다고 봐요. 고등학교 2학년한테 무슨 성관계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네. 성에 대해서 한참 관심 관심 있고 있고, 예. 호기심 갖고 더러는 그렇게 일탈해서 생활하는 친구들 보면 왠지 멋져 보이고 나쁜 남자들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 주셔야지. 네. 그 자체를 있어서는 안 되는 절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몰아붙이면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대화라고 보는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마음이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거부 반응이 거부 반응을 아이가 갖게끔 하거나 네네. 반감을 갖지 않는 범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마음을 열어놓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싶은데 네네. 그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좀 열린 마음으로
좀 수용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주는 거를 좀 하면서 네. 그 다음에 왜 이게 담배가 왜 안 좋은지 그래서 아빠도 사실 끊지 않았냐 뭐 이제 이렇게 접근하거나 아니면 아빠가 지금 태우시고 계시면 나도 이번에 너랑 같이 약속해가지고 끊자든지 좀 단호하게 이제 이렇게 그 부분은 좀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이성 문제라든지 친구 관계 문제 이런 거는 조금 들어주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방향 전환을 좀 서서히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튀어나갈까봐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게요. 반감이 생기고 이러면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부모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기회를 또 놓치게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성적이 하향 곡선을 긋고 고등학교 2학년이고 사실 본인이 가장 힘들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무슨 바른 길로 이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본인의 마음이 지금 사실은 가장 괴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이런 마음을 어떻게 좀 끌어내고 위로하고 다독이고 할 수 있을지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부모 역할이. 그러니까 뭐 예. 사춘기 연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춘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제일 힘든 건 아이들이죠. 네. 본인도 혼란스럽잖아요. 네, 막 네. 이랬다 저랬다가. 그리고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벽을 고등학교 2학년 딸아이들 모르겠어요? 네. 알죠? 너무 알죠. 예. 성적도 걱정이 되고 바로 그 부분인데 좀 전에 원장님이 뭐 대화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분위기하고 타이밍을 바로 부인과 상의해서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히 아버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 공간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얘기를 해야지 전혀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는데 그다 야단치고 그죠? 단정 짓고 신문하듯이 막 추모하게 되면 반발이 생기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할 건가 저희들의 얘기를 참고로 해서 부인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첫 마디를 꺼내는 게 좋을 건가를 부인과 먼저 좀 전략을 좀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간의 대화 그러면 중요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엄마 아빠와 이제 함께 이 그 자녀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 전문가 도움을 좀 받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네네. 될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데서 뭐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이 문의도 좀 하면서 네. 그래서 요즘 학교 내에서도 사실은 그 요런 청소년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들 요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고 지역에서도 많이 되어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청소년 상담은 또 이쪽 분야에 그 지금 이러한 아이들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라든지 잘 알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예, 훨씬 더 네.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대화하면서 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네.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거꾸로 자녀들이 부모들의 핸드폰, SNS, 문자 메시지 봐도 엄청나게 충격받을걸요. 그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충격 많이 받아갖고 정말 아이들이 놀랬다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네. 네. 그런 사실 경우도 그래서는 SNS 메시지는 또 이렇게 그 대화 나누다 보면은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극적으로 네. 재미있게 네. 좀 이렇게 뽐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면은 이게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 감안해서 함께 좀 잘 풀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괜찮아.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